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여자예요. 어느덧 30 중반이 훌쩍 넘었고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많이 아끼고 배려하며 살았거든요. 남편도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런 남편에 맞춰 살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신혼을 즐겼죠.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데이트도 자주 다녔어요. 친구들조차 너희 부부 정말 보기 좋다며 부러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이 많다며 점점 늦게 들어오더니 주말에도 외출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말대로 일이 정말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바쁜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단순히 바빠서 늦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 일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마음먹고 저녁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회사 일을 좀 일찍 끝낼 수 있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로 이것저것 만들어 봤어요. 결혼 초처럼 따뜻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저녁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솔직히 조금 섭섭했지만 남편도 바쁘니까 이해해보려 했죠.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한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말했어요. 미안, 오늘 야근이 길어졌어. 괜찮아, 요즘 많이 바쁘지. 피곤해 보여. 뭐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남편은 대답을 짧게 하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분명 제가 쓰는 향수나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어요. 너무 낯선 냄새여서 순간적으로 멍했죠. 하지만 굳이 따지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찝찝한 마음은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더 해보자 싶어 씻고 나온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주말에도 계속 약속 있던데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야? 회식도 많고 회사 사람들 좀 챙겨야 하잖아. 그럼 우리 대화도 좀 챙기면 안 돼? 요즘 우리 얘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저를 한번 흘끗 보고는 고개를 휙 돌리는 겁니다. 대화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내가 바쁘니까 이해 좀 해.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대화가 중요하지 않다니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중요하지 않으면 뭘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겠어요? 그날 식탁에 앉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얼른 끝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일이 시작된 건 작년 연말 송년회였던 것 같아요. 그날 회사 송년회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참석했거든요. 오랜만에 편하게 술 한잔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였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서유진 씨를 만난 게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서유진 씨는 제 팀원이긴 한데 평소에는 별로 접점이 없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저를 잘 따르는 직원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혹시 팀장님 남편분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시는 커플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팀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나 봐요? 네, 팀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이 정말 즐거워요. 너무 멋지세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서유진 씨가 남편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적으로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이후로 서유진 씨가 남편에게 자주 연락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서유진 씨와의 연락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서유진 씨가 남편에게 일부러 접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괜한 오해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감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해보고 싶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친정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아빠와의 관계를 철저히 숨겨왔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 회사에서 일했던 건 아니에요. 결혼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친정아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이었죠. 너 요즘 일 어떻게 하고 있니? 괜찮아? 그럭저럭이요. 아빠도 알잖아요. 저 혼자서도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회사로 와라. 네 능력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네가 필요하다. 아빠는 늘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설득할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바로 거절했어요. 아빠랑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엄마를 힘들게 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한 장본인인데 그런 아빠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제 갈 길 갈게요. 너 평생 나랑 이렇게 등 돌리고 살래? 네가 원하면 나도 더 이상 보자고 안 하겠다. 하지만 내 진심이 뭔지 한 번만 생각해줘.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마음이 쉽게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혼자 힘으로 잘 해내는 거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다 알고. 그런데 네가 만약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아빠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엄마의 그 말에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친정아빠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빠의 딸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기기로 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남편에게도 아빠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네가 그렇게 강한 이유는 엄마 때문이겠네. 혼자서 널 키우셨다니 대단하시다. 맞아.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 그렇게 모든 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비밀들이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남편과의 거리감, 회사에서의 관계, 그리고 아빠와 얽힌 과거까지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분이에요. 게다가 남편과 서유진 사이를 의심하는 제 마음이 과연 지나친 걱정인지도 알 수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며 자주 외출하고 서유진은 회사에서 저에게 깍듯이 대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의문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며칠 전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며 작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요즘 유진 씨랑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업무 얘기지. 왜? 질투라도 해? 질투라기보단 그냥 좀 신경 쓰이잖아. 회사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해? 그게 다 네 일 편하게 하려고 내가 도와주는 건데 너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상했어요. 송년회 이후로 남편과 서유진 사이가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히 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동안 서유진과 연결되는 상황이 하나 둘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사건은 몇 주 전에 벌어졌어요.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는데 마침 제가 근처에 있다가 화면을 보게 됐어요. 서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런 메시지가 보였죠. 오빠, 지난번에 했던 얘기 정말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오빠라는 표현, 그리고 위로가 됐다는 말이 단순한 회사 동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정말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라면 이렇게까지 친밀한 표현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거 유진 씨한테 온 거야? 무슨 얘기를 했길래 위로가 됐다는 거야? 아, 그냥 회사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민감하게 굴 일이 아니면 굳이 이런 얘기를 나눌 필요도 없잖아. 그냥 업무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 대화 이후로 조금 날카롭게 반응하며 더는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더 불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서유진의 태도 역시 제 마음을 계속 뒤흔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잡해졌어요. 도저히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남편에게 물어봤죠. 서유진 씨가 왜 너한테 오빠라고 해? 회사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기본 아닌가? 아, 그냥 친해져서 그런 거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해서 조금 상담해 준 거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면 왜 굳이 네가 나설 필요가 있어? 서유진 씨는 나랑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 너도 아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남편의 태도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아 보였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의 말투, 표정, 그리고 대화 도중 잠깐씩 비치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단지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서유진이 회사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서유진은 예전과는 다르게 저를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동료들 앞에서 하는 말들이 자꾸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서유진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팀장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집에서는 멋진 남편도 있고 회사에서는 능력까지 인정받으시고 진짜 다 가지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분명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주변 동료들이 있는 자리라 최대한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가진 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일 같아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뒤집힌 상태였어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자신만만한 미소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까지도 서유진의 그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서유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뭔가 수상하지 않니? 네 주변에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이런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회사 동료라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넌 그렇게 쉽게 넘기는 아이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모르게 서유진에 대한 경계를 풀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서유진이 조금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하려 했어요. 며칠 전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이 있어 잠시 들렸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남편과 서유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업무 얘기를 하러 만났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서유진이 갑자기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다정해 보였어요. 남편도 서유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으며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 그 장면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바쁘다며 외출을 이어갔고 서유진은 회사에서 여전히 깍듯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미묘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그 자리로 다가갔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이미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업무 때문에 만난 거야. 큰 오해하지 마. 서유진은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팀장님, 어머, 저희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한 게 불편하셨나요? 업무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업무 때문에? 서유진 씨가 네 어깨를 잡는 것도 업무 때문이야? 그건 그냥 우연히 그런 거야. 진짜 오해하지 마. 남편은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믿고 싶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남편과 서유진 사이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죠. 그날 이후로 남편과 서유진을 대하는 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에게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으며 넘어가려 애쓰지 않았고 서유진에게는 회사에서도 대놓고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열린 회의 중 서유진이 또 도발하듯 말을 걸어왔어요. 팀장님은 참 멋지세요. 팀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사랑받고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유진 씨, 업무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하도록 해요. 회의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어요. 서유진의 이런 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엄마에게 서유진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단호한 표정으로 조언하셨어요.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람 정체를 알아봐야 해. 저 사람이 단순히 네 남편과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엄마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저도 서유진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어요. 남편과 서유진의 관계, 그리고 서유진이 회사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연결된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불안에만 떨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서유진이 주고받은 흔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며칠 전 밤 남편이 자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도저히 제 촉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눌렀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오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항상 저를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엔 아까 말한 데 꼭 가요. 오빠랑 있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즐거웠다? 그리고 오빠랑 있으면 어디든 좋다? 이게 단순히 회사 동료끼리 주고받는 대화일까요? 제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서유진 씨랑 대체 무슨 사이야? 뭐? 갑자기 왜 그래? 이 메시지 좀 설명해봐. 오빠라니? 둘이 이렇게 다정하게 주고받는 얘기가 단순히 업무야? 네가 내 휴대폰 봤어? 그건 내 사생활이잖아. 네가 이러는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사생활? 제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게 만든 건 남편 자신인데 정작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는 모습이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생활? 부부 사이에 이런 걸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대체 뭐야? 그냥 당신의 집안일이나 해주는 사람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남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서유진이 나눴던 메시지, 그동안의 행동,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고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사생활? 서유진 씨랑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사생활이라고? 그리고 차에서 나온 립스틱은? 그것도 업무야? 립스틱? 아, 그거 그냥 우연히 남아있던 거겠지. 그런 걸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갑자기 저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넌 항상 의심만 하고 나를 믿지 않잖아. 결혼 생활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럼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이런 게 되는 거야? 서유진 씨랑 이런 짓을 하면서도 당당한 이유가 뭐냐고. 남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집안을 가득 채우는데 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정말 이 사람과는 대화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과 서유진의 메시지, 회사에서의 도발, 차에서 발견된 립스틱까지. 모든 얘기를 들은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이 얘기를 언제 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지금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서유진, 그 애는 네 아빠의 외도로 태어난 딸이야.
네 이복 자매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서유진이 제 이복 자매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 애가 네 아빠 회사에 들어온 것도 네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닐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서유진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회사에서 보였던 도발적인 말들, 남편과의 관계를 이용해 저를 자극했던 행동들, 그리고 남편을 향한 의도적인 접근까지. 이제야 그녀가 왜 저를 그렇게 자극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순히 저를 불편하게 하려는 목적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는 그녀가 제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했고 남편과의 관계 역시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조언하셨어요. 너 지금 당장 이혼 요구하면 오히려 네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 서유진은 네가 무너지는 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절대 그걸 허락하면 안 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야. 준비하라는 거야.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네가 유리한 위치에 서야 해.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해.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회사도 가지 않고 곧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려고 했어요. 엄마한테도 말했고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희 현관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지금 이혼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며 저보고 1년만 참고 있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조금만 참으면 너희 아빠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한 번에 다 엎어버리자고 하셨어요. 당시 아빠는 캐나다에 나가 있는 회사 정리하러 나가 계셨고 엄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과 서유진에게 폭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참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겠더라고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준비하는 게 저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려. 결국 엄마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정리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계획하기로 했어요. 제가 서두르면 서유진과 남편이 모든 걸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네요? 맞아. 네가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뿐이야. 절대 그런 꼴은 보여주지 마.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서유진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정리했어요. 법적으로도 회사 내에서도 저에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를 메모하며 다짐했죠. 남편과 서유진이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엄마의 조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뿐이야. 차분히 준비해라. 그 말을 되새기며 첫 번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남편과 서유진이 나누는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였어요. 먼저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남편이 차에서 통화를 자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번 몰래 녹음기를 회수해서 녹음을 확인해 봤는데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녹음된 대화 속에서 남편과 서유진은 너무도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너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 집에서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오빠도 나랑 있으면 좋다면서요. 우리 그냥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그걸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힌다니요? 제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믿고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녹취 파일 외에도 저는 남편의 이메일과 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과 함께 서유진과의 메시지도 찾아냈어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오빠 덕분에 행복했어요. 나도 유진아, 네가 있어서 요즘 너무 좋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지 못했던 다정함과 애정을 남편이 서유진에게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캡처하고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서유진의 허점을 찾는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그녀는 늘 완벽한 척 행동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그녀의 약점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서유진은 본인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늘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그녀는 회사 내에서 은근히 규정을 무시하거나 동료들을 압박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팀원들이 그녀를 은근히 꺼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팀 프로젝트 중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일, 동료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떠넘겼던 일,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 등을 수집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냈던 순간들도 증거로 확보했어요. 복도에서 남편과 통화하며 오빠라고 부르던 장면, 업무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흔적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회사 내부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났죠. 어느 날 일부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유진에 대한 정보를 끌어내 보았습니다. 요즘 서유진 씨는 일 잘하고 있나? 바쁜 걸로는 늘 1등이던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일도 제대로 안 끝내고 남한테 떠넘길 때가 많긴 해요. 맞아요. 특히 보고서 같은 건 팀원들이 다 해주고 자기는 마무리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가 맡은 업무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회사 규정을 어긴 흔적을 발견했어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례, 팀원들의 공을 가로챘던 일까지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가 항상 능력 있는 척하며 떠벌리던 부분들이 허점 투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 시스템에 기록된 보고서들을 뒤져보니 그녀의 이름으로 서명된 여러 문서가 다른 팀원들이 작성한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복사실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말을 꺼냈죠. 서유진 씨,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내가 아는 몇몇 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던데.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든지요. 조금 나눠서 처리한 것뿐이에요. 나눈 게 아니라 떠넘긴 거 아닐까? 보고서에 서명한 거 몇 개 봤는데 본인이 다 작성한 게 아니던데? 그런 건 다 합의된 거였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태도는 겉으로 태연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 살짝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이 모든 걸 하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집에서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화를 억누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일이 많아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말하고.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비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도와준다고요? 나를 이렇게 속이고 무너뜨리려 한 사람이.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돼.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참아야 해. 회사에서 서유진과 마주치는 순간마다 숨이 턱 막히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뻔뻔하게 행동하면서도 저를 도발하려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팀장님은 참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너무 바빠서 힘들거든요. 그럼 서유진 씨, 바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누군가 대신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요. 저는 늘 제 일을 책임감 있게 해왔어요. 팀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도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속으론 그녀의 표정을 보며 다짐했어요. 네가 얼마나 무너지나 보자. 네가 나를 밟으려고 할수록 난 더 단단해질 거야.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건 단순히 화를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준비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게 더 중요했어요. 첫 번째로 확보한 녹음 파일은 남편과 서유진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저를 기만했는지, 얼마나 뻔뻔하게 관계를 이어갔는지 증명하는 증거였죠. 다음으로 이메일과 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까지 모으면서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내 서유진의 허점과 잘못된 행동들까지 자료로 정리해 두었어요. 팀원들의 불만을 기반으로 그녀의 비합리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기록했고, 그녀가 작성한 허위 보고서나 업무 책임 회피의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남편의 관계를 회사 내부 규정과 연계해 정리했어요. 부적절한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규율을 어겼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를 준비했죠. 그렇게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말대로 1년까진 걸리지 않더군요. 3개월이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해도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그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온한 척 했어야 했거든요. 서유진과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를 참아내는 일도 고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친정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상속 문제로 너랑 상의할 게 있다. 중요한 결정이라서 네 의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한테 소개할 사람도 있으니 준비해라.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지금 모든 걸 정리할 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꺼내놓으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법정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제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가 서유진과 함께했던 행동들, 거짓말들, 그리고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모든 흔적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길 차례다.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법원에 제출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고가 외도를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호텔 예약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 차량 녹취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처음에 남편은 태연한 척하며 부인하려 들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서유진 씨와 함께 있었을 뿐이고, 그 순간 변호사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 집에서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오빠도 나랑 있으면 좋다면서요. 우리 그냥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증거들 외에도 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소지품들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읽더니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할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허탈했어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니 참 씁쓸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서유진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회사에서 저지른 비윤리적 행동들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죠. 회의실에서 모든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소와 다를 겁니다. 서유진 씨의 업무 태도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팀원들은 웅성거리며 제 말에 주목했습니다. 서유진은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하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서유진 씨가 작성한 허위 보고서와 팀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떠넘긴 기록들입니다. 또한 회사의 윤리 규정을 어긴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다들 동의하고 진행한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동의요? 제가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서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사와 인사팀이 그녀의 자료를 검토한 뒤 서유진은 결국 회사에서 퇴출당했어요. 그녀의 잘못된 행동이 명백히 드러났고 동료들 역시 그녀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유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회사 밖에서 그녀를 마주할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서유진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팀장님은 모르시겠죠?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래요. 모르겠으니 당신 입으로 말해보세요. 왜 내 남편을 건드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서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빠, 아니, 당신 아빠가 왜 당신을 팀장으로 뽑았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빠가?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당신이 이복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저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에게만 관심을 쏟았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팀장으로 뽑혔을 때 그것도 내가 아닌 당신이 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하는 모습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당신 남편을 건드렸을까요? 단순히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가진 모든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으면 당신도 내가 느낀 그 열등감과 분노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한 거군요. 그런데 그게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신은 여전히 같은 자리일 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빠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딸로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그녀를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저를 깊은 상처 속으로 몰아넣었고 저를 무너뜨리려 했으니까요. 서유진은 결국 회사에서 퇴출되었고 법적 절차를 통해 남편과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법원은 서유진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잘린 뒤 금전적인 압박까지 받게 되었죠. 한편 이 사건을 알게 된 친정아빠는 서유진의 행동에 큰 실망을 표현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딸로서 부족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다. 내 회사의 자산은 절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서유진은 크게 반발했지만 아빠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으로 너희 자매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지만 그건 내 책임일 뿐이다. 네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다시는 내 회사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렇게 서유진은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그녀가 바라던 복수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셈이었죠. 서유진이 회사에서 떠난 뒤 저는 친정아빠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유진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아빠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하지만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저도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엔 그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아빠의 표정은 예상외로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내게 넘기겠다. 내가 잘못했던 만큼 네가 앞으로 더 잘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게 아빠의 회사를 이어받을 기회가 생겼다는 것도 그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서유진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고 나서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게 됐죠. 그런데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남편과 서유진은 결국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마치 한 팀처럼 저를 속였지만 모든 게 드러나고 나서는 각자 제 갈 길을 갔어요. 남편이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온 건 이혼한 지 몇 주쯤 지난 후였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서유진이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 나도 속았던 거야. 속았다고? 그게 당신 변명인 거야? 결국 당신이 다 선택한 일이잖아. 난 그냥 당신이랑 거리가 멀어진 틈을 타서 서유진이 접근했을 때 흔들렸던 거야. 그게 잘못인 건 알지만 나도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은 계속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했어요. 서유진이 나를 떠났어. 이제 나 혼자야. 나도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정말 간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이 날 속이고 내 믿음을 저버리고 서유진과 함께 했을 때 당신은 그런 생각 안 했겠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나도 실수였어. 서유진한테도 이용당했던 거라고. 내가 바보 같았어.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난 이제 당신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 이혼하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그 이후로 남편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유진은 회사에서 잘리고 난 뒤로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과 서유진은 결국 서로 등을 돌렸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채 각자 따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뒤 제 삶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고 서유진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었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유진과 남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길을 갔고 저는 제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아빠의 회사를 이어받아 제가 대표가 된다는 것이 막연한 부담감으로 다가왔거든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걸 견뎌냈고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차 생겨났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첫날 호텔 로비에 걸린 제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며 오래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이 회사에 다니며 숨죽였던 제가 이제는 이곳을 이끌게 된 겁니다. 임원들과 첫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저 역시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회사,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임원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박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업무에 몰두하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면서도 꼭 필요한 조언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때 나한테 1년만 참으라고 했던 말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 그때 엄마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랬겠지. 하지만 결국 해낸 건 너야. 엄마는 그저 네가 무너지지 않게 조금씩 받쳐줬을 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늘 강한 척했지만 저를 위해 얼마나 걱정하고 또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킬게. 엄마가 날 그렇게 지켜줬던 것처럼. 서로 지키는 거야. 넌 나한테 가장 큰 자랑이야. 그날 엄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내게 말한 사랑과 지지는 단순히 말을 넘어선 실천이었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어요. 솔직히 그 긴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준비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이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고 엄마와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자산일 뿐입니다. 제 삶은 제 손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